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논술 강의 오늘 첫 번째 날 강의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1장의 총칙 부분 보겠습니다. 기본 이론이 등기 종류하고 그 다음에 등기하시는 사항하고 세 번째 등기 효력 이런 문제가 있고요. 실전 연습 문제가 실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등기하시는 건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개방형 축사 문제, 그 다음에 실전 연습 문제 4번에 가등기 효력이라거나 5번에 등기가 효력이 있기 위한 요건, 그 다음에 실전 연습 문제 6번이 중복 등기 문제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2차 시험 문제는 2차 시험은 1차 시험을 보고 합격하신 분들이 2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부동산 등기부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걸로 전제를 하고 계신다.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공부하신 분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가급적이면 쉽게 강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기본 이론 등기 종류 부분 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all that I know is just going on and on and on and on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만 BTS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계속하는 것은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건 오로지 계속하는 것만 알고 있다. 실패라는 거 없다. 중단 일하는 건 없다. 그런 취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힘드셔도 우리에게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어느 때까지냐 여기 법무사 페이지가 있죠. 여러분 법무사 시험에 합격을 하셔가지고 노년동에 법무사협회 회관에 가가지고 이와 같은 배지를 받게 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노력에 만전을 다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제 이름은 유롱하고 그 다음에 교재는 저희 주관식 부동산 등기법 개정 12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12판이긴 하겠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업데이트 되던 교재입니다. 그건 한 25년째 업데이트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부동산 등기법이 여러분 아마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기도 했겠지만 미래 등기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이번에 열흘 전부터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법과 규칙이 많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제 교재에 반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부 반영을 해가지고 제가 부동산 개정된 내용, 규칙 개정된 내용을 완전 반영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겠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most and must 선별 강의입니다. 말이 멋있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위주로 그 다음에 must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하는 것들 위주로 제가 강의를 하겠다는 것 말씀드리고 PPT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첫 번째 기본적인 이론을 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등기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는 아니할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은 실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거기 30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죠. 여기 등기하시는 건물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20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10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20점짜리 문제로 나온다면은 이와 같이 여기 30페이지
31페이지 이와 같은 답안지를 뽑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실력을 배양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로 보시면은 10점짜리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아까 보니까 7.6점짜리 문제도 간간히 출제됐죠. 답안지 양을 여러분들이 적절히 배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점짜리 문제라면 여기 한 페이지,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실전 문제 4번은 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지만 50점짜리 문제가 나온다면은 여기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들 이거 과연 1시간 동안에 요걸 1시간 동안에 이거 써야 돼. 60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1시간 동안에 쓰려면은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저도 사실 저보고 쓰라고 해도 이같이 4페이지 정도는 답안지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보통 합격선이라면은 이 중에 3페이지 정도, 4분의 3 정도 채워넣을 수 있어야 여러분이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와 같이 답안지 쓰는 실전 연습 문제는 나중에 보시고요. 일단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등기의 종지에는 설명입니다. 여기 보니까 목차 보니까 자, 칠판에 슬라이드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는 이와 같이 1장부터 16장까지 공부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여기 총칙 부분이다. 여기 등기를 분류를 하면은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효력에 따라 분류하고 그 다음에 자 기능과 효력 말이 헷갈리죠. 근데 유사하다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약이 어떤 기능이 있다, 어떤 효력이 있다 합쳐가지고 효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능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른 분류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내용과 형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건 아시겠죠? 내용이 있지만 형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 네 가지 기능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내용에 따른 분류, 형식에 따른 분류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 골격은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등기 대상인 분류하고 그 다음에 등기 대상인 권리에 따른 분류, 소유권 등이 있고 지상권 등이 있고 전세권 등이 있다. 이런 걸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 절차 개시의 모습에 따른 분류, 신청으로 개시된 것이 원칙이 되겠지만 등기관이 직권을 한 경우도 있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하는 경우도 있고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등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5번째, 6번째, 7번째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능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른 분류 자 구분하시고 이따가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가등기라면은 등기 기능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효력에 따른 분류이다. 그렇게 보시고 내용에 따른 분류라면은 등기라는 게 사람도 생로병사가 있듯이 등기도 생로병사가 있는 겁니다. 새로이 탄생하는 등기, 내용에 따른 등기, 기입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등기한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 등기라거나 내지는 잘못된 경우에 이걸 바로잡는 경정 등이 있고 그러니까 전세권 등이 되었다가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말소 등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멸실 등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의 형식에 따른 분류라면은 주등기와 부기등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가등기, 기입등기, 경정등기, 회복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부동산 등기란 건 뭐니 해도 등기 기록례라고 합니다. 기재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등기를 기능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른 분류,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 형식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기록례를 보시는 게 좀 더 중요하겠죠. 보시면은 등기를 분류한다면은 교재에 보시면은 등기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은 표시에 관한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다고 언급되신다. 표시에 관한 등기라면은 여러분 즐거우신다면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토지나 건물 등기 기록에 표지부에 여러분들은 답안지를 쓰실 때 등기부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등기 기록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옛날 등기부라면 종이 등기부라고 종이 등기부를 겨냥을 해가지고 등기부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 기록이라고 얘기하는 게 현재 어법에 맞습니다. 토지 내지 건물 등기 기록에 표지부에 기록하는 등기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기재가 아니라 기록하는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어떤 내용을 기재하는 건 아니겠죠. 기록하는 거니까 기록하는 등기 이걸 표시에 관한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기부를 잠깐 보시면은 칠판 보시면은 여기 토지 건물의 경우에 이 건물이 지금 시멘트 벽돌재 기와지붕 단층 점포이다. 면적이 어떠어떠하다. 이런 내용을 건물 등기부에 표지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표시권한 등기고 요건 소유자가 누구인지 저당권자가 누구인지는 공시되지 않습니다. 토지는 어떻게 되냐? 토지 등기부에 토지 등기 고르게 표지부에 토지의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입니다. 교재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이라면은 소재와 지번과 건물의 번호라면은 건물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A동, B동라고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건물력은 구조, 종류, 면적입니다. 구조라면은 시멘트 벽돌조까지, 종류라면은 여기까지입니다. 구조라면은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까지가 구조에 해당하는 것이고 종류는 점포, 면적은 층별 면적을 기록하는 등기를 이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로 1번에 지금 근거 규정이 토지교는 부동산 34조 규정에 따라 건물의 경우는 40조 규정에 따라 이러이러한 내용을 등기부에 등기 기록에 표지부에 기록하는 등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권리를 표시하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의 등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괄호 2번에 부동산 등기부 규정은 그냥 지나가시고 3번에 독립적인 등기사항 이건 그냥 안 읽어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 등기를 기능에 따라 보려면은 표시에 관한 등기가 있고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권리에 관한 등기란 건 칠판 보시면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등기부에 갑구에 기록을 하게 된다. 나중에 이미 여러분이 1차 시험 공부할 때 이미 공부하셨겠지만 표지부에는 이와 같이 표시 번호가 기재된 반면에 이 갑구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기재할 때는 순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순위 번호가 이와 같이
기재가 되는 거다.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이걸 등기부에 갑구에 기재하는 등기, 보존 등기라거나 이전 등기라거나 가압류라거나 가등기 등을 갑구에 기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라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따가 보겠지만 이런 것들은 등기부에 을구에 기재하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되었다가 말소되었다면 여기에 을구에 말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갑구에 기재하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 그 다음에 을구에 기재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 물론 전세권뿐만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이라거나 지상권이라거나 임차권이라거나 이런 것들 모두 을구에 기재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우리가 뭉뚱그려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페이지 보면은 거기 2번에 권리에 관한 등기 중에 의번에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인 경우에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갑구 내 을구에 기록하는 등기를 권리 등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종류에 따라 분류하면은 첫째, 기능에 의한 분류, 부동산의 표시가 관한 등기가 있고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말미에 보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64조부터 68조까지, 영위권에 관한 등기는 69조부터 74조까지 이런 식으로 관련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의 기능에 의한 분류를 보셨고, 두 번째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등기를 효력에 따라 분류하면은 중국 등기와 칠판 보시면은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효력에 따라 분류하면은 중국 등기와 예비 등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비 등기는 가등기와 예고 등기가 있다. 예고 등기는 지금은 폐지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따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등기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역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 등기 보시면은 등기 본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 등기 본래 효력이란 건 거기 물권 변동 효력이나 임차권의 경우는 대항력을 의미하는 거죠. 요걸 발생시키는 등기를 바로 중국 등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니까 물권을 발생시키는 등기, 설정 등기라거나 변경 등기라거나 말소 등기라거나 이런 것들 모두를 중국 등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칠판 잠깐 보시면은 등기 기록 예를 몇 가지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갑구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중국 등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설정 등기, 말소 등기 벌써 네 가지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보존 등기라거나 이전 등기라거나 설정 등기라거나 말소 등기 모두 중국 등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 이것도 역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을구에 기재가 되는 것이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되었다가 변경 등기 된 거, 이것도 넓은 의미의 중국 등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전세권, 여기 전세권 등기를 했다가 이게 잘못된 경우에 보니까 뭐가 잘못되느냐, 전세금이 A시당초 잘못 기재된 겁니다. 요 내용을 경전한 등기, 이것도 중국 등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말소 등기 역시 중국 등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요거 이따가 나올 거지만 우리가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이,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말소 회복 등이 간단히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되었다가 말소되었습니다. 잘못 말소되었다. 요걸 이번에 판결 등을 통해 가지고 회복을 한다는 겁니다. 요걸 바로 회복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귀자면 요 저당권이 이미 말소되는 표시가 있는데 이게 아직도 말소된 건지 다시 되살아난 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 등기라면은 조금 전에 말소된 요 등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똑같은 모습으로 여기에다 덧붙이게 됩니다. 4번으로 회복 등기하는 것이라 똑같은 순위번호 1번으로 그냥 그대로 여기에다가 기재하게 되는 등기를 바로 회복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회복 등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멸실 등기입니다. 강의 편의상 저희가 각종 등의 모습을 미리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멸실 등기라면은 서초동에 있는 주택이 전부 와그르르 무너지게 된 경우에 이와 같이 멸실 등기라고 당해 등기 기록은 폐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 멸실된 경우는 이건 지금 주택이 130제곱미터가 무슨 연유 때문에 멸실되었습니다. 이런 때는 멸실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 등기를 한다고 합니다. 면적을 바꿔주는 거죠. 이런 때는 전부 멸실의 경우는 폐시하는 건 맞지만 일부 멸실된 경우는 폐시하지 않고 간단히 변경 등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자,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보신 내용이 중국 등기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중국 등기,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 등기 효력에 따른 문제를 보고 계신다. 중국 등기에 대응하는 개념이 예비 등기인데 예비 등기는 가등기와 예고 등기가 있습니다. 가등기가 뭐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등기는 장차 행해질 본등기 수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다. 그러니까 청구권을 공시하기 위해 가지고 가등기라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청구권 보전 효력 가등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잠깐 보시면은 김감남 부동산에 이와 같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다고 가등기란다. 청구권 가등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등기권자가 누구냐? 이가등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보시면은 여러분이 등기부를 보실 때는 이와 같이 날짜를 확인하는 게 강의 내용을, 등기부 내용을 생동감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가등기는 2023년도에 격려되었고 그 다음에 가등기 있어도 2024년도에, 그러니까 가등기 때는 이게 없었던 거죠. 가등기 상태 그 다음에 여기 김병택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가등기 있다고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되기를 못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근데 가등기 청구권 보존의 요력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얘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청구권 행사 본등기 한다고 합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느냐, 본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본등기라면은 소유권 이전되기를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라면은 소유권 이전되기라는 것이고, 저당권 설정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라면은 저당권 설정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가등기 되어 있다가 소유권이 이전되고
본등기라고자 할 때 누가 의무자가 되느냐, 누구한테 협조를 받아야 될 것이냐,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 효력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 놈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얘는 본등기를 해달라고, 소유권 등기를 해달라고 누구에게 얘기하시다? 가등기 당시 의무자 김갑동이가, 그러니까 가등기 당시 의무자 김갑동이가 바로 본등기 의무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등기 무슨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가등기와 같이 청구권 보전의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등기와 같은 청구권 보전 효력이 있다는 것,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등기를 가등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은 5페이지 보니까 거기 가등기는 어느 때 하느냐, 소유권, 지장권, 지약권 등의 청권을 보존하려고 할 때, 내지 청권이 시기불하거나 정지조건부인 때, 내지는 장래에 확정될 청권인 때 그 청권을 미리 보존하고 공시하고자 할 때 가등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효력본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등기를 분류할 때 기능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른 분류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가등기는 도대체 어떤 효력이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효력에 따른 분류 칠판 잠깐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이 슬라이드 이런 것들은 제가 PDF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동영상 홈페이지에 같이 동영상 강의 목록에 같이 업로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어디 갔어요? 여기 가등기는 지금 청구권 보전의 효력이 있고, 두 번째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습니다. 순위 보전 효력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건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가등기에다가 이번에 본등기랍니다. 근데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중간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등기라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라거나 어느 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가등기도 마찬가지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신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른바 중간 처분 등기라고 얘기한다. 가등기권자가 이와 같이 오늘 본등기라면은 중간 처분 등기는 직권만 써되는 겁니다. 가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기 때문인가? 이와 같이 순위 보전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본등기를 하면은 이걸 본등기라고 했죠.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순위번호 5번으로 기입되는 것이라 가등기 수를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 가면은 순위번호가 4번이죠. 등기란 건 순위번호 순서에 따라 효력 여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순위번호 3번 소유권 이전등기 본등기가 순위번호 4번 가압류보다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와 같은 등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십니까? 중간 처분 등기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중간 처분 등기는 직권만 써되는 겁니다. 가등기에 어떤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순위보유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비등기 1번에 가등기가 있고 5페이지에 예고등기가 있는데 가등기까지는 말씀드렸고 가등기본에 효력 부분에 담보가등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담보가등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고등기가 뭔지 지금은 흘러간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제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잠깐 보시면은 옛날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의 부동산이 지금 을에게 택도 없이 소유권이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갑이 바보입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을을 상대로 말소 소송을 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법원에다가 말소 소송을 제기하면은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등기소에다가 이와 같이 예고 등기를 촉탁을 한다. 의뢰 등기가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갑다. 그러니까 어느 놈이 말소송을 지게실까 충분히 주의하라고 이와 같이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기입되는 겁니다. 이른바 촉탁 등기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소송 결과에 따라 갑이 패소 판결을 받으면은 말소 등기는 물 건너가는 거죠. 말소 등기 못하는 겁니다. 갑이 패소 판결 받은 건 누가 하느냐? 법원이 하는 겁니다.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되는 것이고 법원에서 이 갑은 패소 판결 받으시가 말소 등기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고 등기를 말소하라고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되는 것이고 반대로 갑이 자, 이건 그냥 지나가시고 갑이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갑이 드디어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아싸 해가지고 요 등기를 말소로 해버리면은 이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소 판결 받았다고 직권 말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말소 등기를 하면은 요 등기는 직권 말소가 되는 겁니다.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보겠습니다. 갑이 패소 판결 받으면은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가 되는 것이고 갑이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의뢰 등기를 말소하면은 이 예고 등기는 직권 말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고 등 이게 이 제도가 언제 폐지가 되느냐? 2008년도에 등기부의 전면 개정될 당시 그때 완전 폐지가 됐습니다. 이건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본의 그 당시에 예고 등기 제도가 폐지되고 우리나라도 폐지됐습니다. 이건 의미가 없다. 이건 지금은 갑이 이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먼저 가처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예고 등기는 경고적 요령만 있는 것이지 처분금지 요령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 때문에 예고 등기 제도는 폐지되고 이미 있던 예고 등기 모듈이 직권 말소되는 것으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아니한 예고 등기가 등기 기록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건 모듈이 직권 말소하는 것으로 최근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등기부에서 예고 등기를 현재 발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번에 예고 등기본에 갑은 의와
나번에 효력본 타번에 폐지되는 이유까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등기의 기능에 따른 분류와 효력에 따른 분류 공부하셨고, 그러니까 적어도 부동산 등기부의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고 형식에 따른 분류가 있죠. 내용에 따른 분류는 등기도 사람과 같이 생로병사가 있는 겁니다. 기입등기 별로 공부할 건 없습니다.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해 가지고 등기사항을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를 이른바 기입등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 보존등기라거나 이전등기라거나 설정등기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변경등기라면은 칠판 보시면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란 건 소유권의 보존등기라거나 이전등기, 갑부하는 것, 그 다음에 소유권 이해권의 설정등기 을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설정뿐만 아니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변경등기 전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상 일부만이 변경될 때 채무자가 변경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변경등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정등기란 건 등기상 일부가 잘못 기재가 된 경우에 이를 정정하는 등기를 경정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재에 보니까 거기 그러니까 기입등기가 있고 변경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정등기가 있고, 자, 읽어본다면 변경등기는 두 번째 줄에 등기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 변경등기 본래적인 모습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경정등기라면 등기의 일부가 잘못된 경우에 이걸 바로잡고자 하는 등기를 경정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정등기 보셨고, 그 다음에 말소등기라면 등기상의 전부가 되겠죠. 7번 보다면은 일부를 경정하는 등기 경정등기고, 전세금이 잘못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는 등기, 그 다음에 전부 소멸하게 된 경우는 경정등기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말소등기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를 보니까 지금 보니까 말소등기 중에 다섯 번째 줄에 어떤 등기 일부만을 바로잡는 등기는 우리가 변경등기 내지는 경정등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복등기라면은 기존 등기의 전부 내지 일부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회복등기를 하게 된다. 여기 등기상 전부가 불법 말소된 경우에 이걸 판결 등을 통해 가지고 전부를 회복하는 등기, 회복등기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일부가 말소된 경우에 회복등기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자 약정이 잘못 말소되었다. 근데 일부 말소등기란 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가 말소등기했지만 변경등기 모습으로 실질적으로 말소된 경우에 이걸 원상회복하고자 할 때는 회복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부가 불법 말소된 경우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일부가 불법 말소된 경우도 이를 회복하고자 하는 등기를 바로 회복등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까지 보셨고 6번에 멸실등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 멸실등기라는 것이고 당해 등기 기록을 폐지하게 된다. 일부가 멸실된 경우는 멸실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변경등기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등기비 복구라거나 폐시된 등기록의 부활이라거나 내지 폐시된 등기록 2기본은 뒷부분에 아마 오늘 내지는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지금 얘기하기는 이게 좀 복잡하게 되었거니와 여러분이 이해하기도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 등기의 형식에 따른 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았던 것을 기억을 해보면은 등기의 기능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효력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용에 따른 분류, 네 번째가 형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형식에 따른 분류라면은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누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등기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표지비 등기, 이건 순위가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표시번호를 사용하는 것이고 무조건 1번 다음에 2번 뭐 이런 식으로 주등기 방식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 무조건 주등기 방식으로 1번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하는 등기를 주등기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라거나 말소 등기 주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 등기 보니까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변경 등기는 이 경우는 경우에 따라 주등기라고 경우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6-1번호 여기다가 6-1 가지번호라고 얘기합니다. 가지번호 6에다가 가지번호 붙여가지고 1 심지어는 여기에다 또 가지번호 또 붙여가지고 6-1-1 이런 식으로 부기등기한 부기등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변경등기를 부기등기라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을 역시 경전하는 등기 부기등기로 하겠습니다. 저당권 등기 말씀하는 건 주등기라는 것이고 여기 회복등기는 등기상 전부가 말소되었다가 회복등기라고자 할 때는 주등기로 회복등기를 하는 반면에 등기상 일부가 불법 말소되었다가 이걸 회복하고자 할 때는 일부에 대한 회복등기는 부기등기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지비 등기 전부 멸실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 멸실된 경우요 표지비 등기는 순위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주등기 방식으로 부기등기가 아니라 이때뿐만 아니라 이 경우듯이 주등기 방식으로 어떤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자 요건 그냥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걸 보겠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여기 2025년도에 전세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자기 채권을 양도할 수 있겠죠. 양도했다고 해가지고 순위번호가 밀리는 건 아닙니다. 요놈과 두 개라는 순위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렇다는 걸 공시하고자 할 때 저당권 이전 등기는 이와 같이 이 번호 그대로 사용하되 가지번호 붙여가지고 부기등기 방식으로 이와 같이 근저당권에 이전 등기를 하게 된다. 우리가 아까 보셨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방식으로 그 다음에 소유권의 예고를 이전 등기는 무조건 부기등기 방식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부기등기 방식으로 한 거니까 얘는 이 근저당권은 이전받는 게 이 날짜 이후이긴 하지만 이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만약에
경매 과정은 얘가 먼저 배당을 받고 남는 게 있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소유권자의 이름이 변경되었다. 이건 동일한 순위가 효력이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순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무조건 부기등기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전세권의 전세금이 1억에서 1억 5천으로 증액되었을 때 이건 지금 이해관계인이 전혀 없는 겁니다. 무조건 부기등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보니까 전세권 설정도 있고 여기 저당권 설정 등기가 2번으로 기입되신다. 이 경우에 전세금을 증액하겠다는 겁니다. 1억이 1억 5천 되겠다. 전세금이 엄청 증액된다면 얘가 손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걱정할 것 없다. 이게 만약에 100억짜리라면 조금 증액된다 하더라도 얘가 손해볼 일 없는 겁니다. 또는 사돈의 팔주이다. 서로 친척 관계에 있다. 승낙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얘가 이 전세금의 증액 등기 흔쾌히 승낙을 해준 경우에 전세권의 증액 등기는 부기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순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경우라면은 만약에 전세권도 있고 저당권 등기도 있고 여기 갑자기 증액되고자 할 때 저당권자가 웬만한 경우는 펄펄 뛸 겁니다. 승낙을 안 해주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 전세권 변경들은 부기등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등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기등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셨는데요. 그러면 교재를 정리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등기를 형식에 따라 보려면 주등기가 있는데 주등기는 부기등기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표제비 등기할 때는 표시번호란에 갑군의 일구에 등기할 때는 순위번호란에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주등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등기는 별말이 없으면 이와 같이 주등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기등기는 어느 때 하느냐? 독립한 순위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주등기에다가 내지는 부기등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등기에 가지번호 붙여가지고 부기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기등기에다가 가지번호를 붙여가지고 어떤 부기등기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부기등기는 왜 하는 건지 기존 등기 순위번호를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동일성을 유지하고자 할 때 실파모니까 이런 경우로 얘기하는 거죠. 이 등기와 동일성을 가진 등기다. 동일성을 가졌다는 공시하고자 할 때 부기등기라는 것이고, 종전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가졌다는 걸 공시하고자 할 때 부기등기로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보시고 등기의 대상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등기의 대상에는 권리에 따른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절차 개시의 모습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자, 등기 대상에 따른 분류라면은 교재 보니까 토지에 관한 등기는 토지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건물에 관한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1번 항구에 나오고, 오른쪽에 대지권 등기라는 경우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자 7번 한 장 가보시면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집합 건물의 경우에 이와 같이 대지권 등기 되십니다. 강남구 역삼동에는 신동아파트 가동이 5층까지 가동이고
이 토지가, 이 아파트가 이 토지 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파트에 101호가 지금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 토지 지분을 2504가 뭐냐? 요걸 전부 합쳐가지고 2504입니다. 그 부분에 25.26제곱미터 아마 8평 정도 되겠죠. 이와 같이 대지권 가지고 있다고 전유본의 표집에 이런 내용을 기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등기부는 토지에 대한 이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라고 기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은 건물 등기부만 기록하는 것이지 토지 등기부는 별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하려면은 은행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저당권 설정하려면은 건물 등기만 기재하는 것이지 토지 등기부는 별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래가지고 거기 9페이지 보니까 대지권 등기라는 경우에 건물이 어떠한 등기라면은 토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지권 등기한 것은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가 일치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높은 득점을 하시려면 이런 내용을 빠뜨림없이 답안지에 현출해 내셔야 되겠습니다. 등기 대상인 권리에 따른 분류는 별거 없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 지상권에 관한 등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등기 절차 개시의 모습에 따른 분류라면 신청에 따른 등기, 대부분의 등기는 신청으로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촉탁에 따른 등기라면 아까 보셨듯이 예고 등기를 법원의 촉탁으로 기재하는 등기, 그 다음에 감유 등기라거나 내지는 가처분 등기라거나 내지는 임차권 등기 명령엔 임차권 등기 이런 것들이 촉탁 등기 전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등기는 뭐냐? 여기 제일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보셨던 내용이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등기권자가 이번에 본등기라면은 가등기와 본등기에서의 중간 처분등기는 직권마소 되는 것이다. 등기권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직권에 의한 등기의 전형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입니다. 요건 지금 얘기하는 좀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만약에 어떤 등기가 만약에 등기는 이유 없이 카카라면은 여러분이 법원에 아수해야 되겠죠. 법원에다가 등기 시 상급관청인 법원에다가 등기관이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이 등기를 해주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잘못된 등기 있다면은 그 등기를 말소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명령의 등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절차 개시 모습에 따라 분류한다면은 신청에 따른 등기, 그 다음에 촉탁에 따른 등기, 직권에 의한 등기, 명령의 등기 그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보았습니까? 등기의 중요한 타이틀을 공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의 중요 포인트, 체크 포인트 제가 좀 몇 개는 삭제했으면 이와 같이 1번부터 9번까지 적어도 답안지에 언급했을 때는 이런 내용을 빠뜨림없이 답안지에 뽑아낼 수 있어야만 합격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문제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